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이렇게 인강대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 입문 강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미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세법을 공부할 때 좀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는 과목이 입문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 강의 약 12시간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본 강의에 들어가기 있어서 세금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법률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요. 바로 이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즉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세법을 전혀 모른다. 그럼 모르는 대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세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고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것이 바로 뭐다 그러면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금은 알할 바 뭐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실 때 비록 과목에서 독립된 과목이 아닌 16문제만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 이왕 세법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이것이 실전에서 어떤 실무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세법은 역시 법률이죠.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 법률 용어가 왔을 때에 이걸 빨리 이해하고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세법에 필요한 법률 용어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세와 관련된 법률,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바로 뭐라냐면 바로 우리 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세법이라는데 이때 그러면 이 조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세라는 것은 글자들을 여러분 딱 두 글자만 적어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뭐다 그러면 세금입니다. 일상적인 용어, 일반 국민이 다 아는 세금이란 말을 강학상 또는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조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금이란 말은 법률에서 세금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그냥 세금을 조세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뭐냐? 잠깐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즉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법률에서 부과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조세,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냐면 공과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많이 시중에서 듣던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공공단체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반드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여러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런 특정 어떤 조세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이 또 우리 세법이라 특히 부동산 세법은 이런 어떤 경제적 성격, 이런 조세 정책적 성격 이런 것이 아주 강하죠. 예를 들어서 한때는 우리 부동산 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가 되고 양도세도 중과세 이런 정치적 성격이 강한 세법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런 것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과세가 점점 완화되거나 유예가 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또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이죠. 모든 국민 또는 주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이러한 요건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이라면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반대 급부 없이 여러분 여기서 반대 급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면 여러분 무보상성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가 없이 이나 법률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적으로 과세권자, 납세무자는 우리는 납세무자 입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즉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과세권자, 납세무자. 즉 세금을 부과하시는 권리를 가진 자와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무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뭐죠, 여러분? 납세무자죠. 그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지? 세금을 잘 안 내고자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자, 소득세 신고한다라 할 때 가능하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납세문의 속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냐? 바로 요것 때문이죠. 무보상성. 즉 내가 세금을 냈다 해서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금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세금을 부담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다만 그 회피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한 범위 안에서 줄이는 것. 이걸 바로 뭐냐면 이걸 절세랍니다. 이 절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조세는 세금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강학상 한문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법률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국세냐 지방세냐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세는요, 글자 그대로 누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바로 뭐라냐면 국세랍니다. 그래서 국세는 여러분 꼭 누가 나온다면 정부가 합니다. 특히 모든 국세는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온다면 정부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 이때 여러분 이 정부 조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국세청, 또 지방국세청, 그리고 우리 지방국세청, 그리고 뭐 동마다 지역마다 보시는 게 바로 뭐죠? 관할 세무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국세는 국가인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를 한다 그러고 이때 과세권자로서 정부 조직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국세청이나 바로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죠. 그래서 특징은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누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국세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국세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데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 그럼 어떤 것이 국세냐? 그거죠. 근데 국세는 오늘 현재 여러분 1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14가지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로 공부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여러분 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법인은 아니죠.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속세, 증여세. 또는 부가세 이런 것은 시험법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요 정도가 우리가 국세처에서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는 여러분. 그러면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글자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바로 지방세랍니다. 그래, 이때에 이 지방세가라는 것은 특징이 지방세 종류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격을 띠는 특별시가 부과하는 특별시세, 광역시가 부과하는 광역시세, 또는 특별자치시가 부과하는 특별자치시세. 요 특별자치시는 여러분 어디에 보시면 되냐? 세종자치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도가 부과되는 도세.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특별자치도. 요거는 여러분 제주도를 생각하면 돼요. 제주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시군세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인 구, 즉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구세랍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재 여러분 우리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그럼 이게 시험에 다 나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로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국세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면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관련된 것이 우리 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또 부가세로서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속세, 증여세 또는 부가세는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걸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지거든요. 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11가지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이런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 시험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지방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여기 특별자치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 군 그리고 자치구인 구. 여러분 지방자치인 구는 바로 여러분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장이 바로 이제 지방세 과세권자로 나온다라고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알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지방자치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 소위 말하는 경기도,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도를 기본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두고요. 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냐,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이원화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고,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때 이 경기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요. 성남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가 더 높아요? 성남시 시장이 더 높아요? 당연히 경기도도지사가 더 높은 거죠. 이런 광역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그 밑에 뭐 성남시, 또 뭐 구리시, 하남시, 뭐 여러 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 경기도 성남시까지가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고 여러분 분당구 할 때 이 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 여기까지가 되죠. 이때 경기도를 뭐라 하는 거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거고 성남시를 뭐라 한다는 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수평적으로 이원화가 돼갖고 여러분 요 도와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뭐가 있죠, 여러분? 서울특별시죠. 그 다음에 요 특별시와 또 동급서 뭐가 있죠, 여러분?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우리 어디 갔다 왔죠? 바로 광역시 갔다 왔죠. 이때 요 특별시와 광역시는 여러분 도와 동급의 뭐야,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그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뭐가 있죠, 여러분? 구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면 지방자치인구를 표현합니다. 지방자치인구라 합니다. 일반 시의 분당구, 여기 분당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닌데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지방자치단체 구란 얘기죠. 그래서 요 일반 시의 구와 특별시, 광역시 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지방자치인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대치동 이래 볼까요, 여러분? 강남구, 대치동. 그러면 이때 서울특별시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우리 여름만 되면 어디 가죠? 부산광역시죠. 부산광역시. 어디? 해운대구. 반여동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군대 생활을 해갖고요. 좀 압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그처럼 해운대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여동 할 때 이 동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도나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장은 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것이고 성남시나 강남구나 해운대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이렇게 과세권자가 다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 누구야? 이게 시험에 최근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바로 취득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러면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즉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냐? 바로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답니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에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냐? 그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소지를 관할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바로 과세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가 있다면 취득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다. 예. 반면에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바로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다. 그럼 여러분 분당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성남시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것을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형적인 방식은 여러분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가 짬뽕된 거 바로 뭐가 있냐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바로 해당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여기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역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데 반해서 경기도 성남시다. 그러면 이때는 성남시장이 바로 요 지방소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방소득세 특징이죠. 그럼 거꾸로 도지사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가 있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동산이나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구다? 바로 경기도 도지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 바로 부동산이나 등록면허세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강남구 구청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고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되고요,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요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 두 가지, 광역과 기초가 짬뽕된 반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공부할 때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결론.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국세는 무조건 정부, 중앙정부인 바로 세무서장이 나오는 데 반해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바로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 그다음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특별자치시, 세종자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어디죠, 여러분? 제주. 그럼 여러분 이때요, 요 특별자치시장이나 여러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법에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세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세종 특별자치시, 그래서 이렇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됩니다라는 걸 특징으로 좀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방세와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법률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에 관련된 법률 체계는 여러분 크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과 관련된 법을 다루는 과목이 여러분 지방세법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방세법은 11가지 지방세의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기본적인 지방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 기본이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지방세에 공통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지방세에 관련된 감면이라든지 여러분 면제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공부하고요. 조세 총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법의 일부,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법의 일부를 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요걸 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감면 면제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적게 내는 거죠. 그럼 이 규정을 많이 알면 날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걸 좀 잘 봐두시되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그다음에 지방세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4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세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이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는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는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세는 그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 것이 국세와 지방세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됐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이 조세를 부과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냐,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거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하는데 글자 그대로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그냥 그 목적 구속 금지 원칙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말 나왔죠?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냐? 보통세를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용도가 특정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요, 그 세금을 어디다 사용하겠다라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목적세는 여러분, 보통세는 목적세를 제외한 것이 다 보통세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세와 목적세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구분하면 목적세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세는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표시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과거에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한번 목적세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특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그것이 어디다 쓰겠다라고 용도가 법에 딱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경비액만 충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세가 아니라 예외적인 조세가 바로 뭐냐면 목적세가 되고요. 보통세가 일반적인 조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 시험 대비로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거와 예외적인 거로 구분이 가능할 때는 어디다? 예외적인 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세가 중요하냐, 목적세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목적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라는 얘기냐면 보통세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는 보통세가 뭐예요? 목적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 대신 시험에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어떤 것이 목적세고 어떤 것이 보통세에 해당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특히 목적세를 먼저 알고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 쪽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국세 쪽에서 목적세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쪽에서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만이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외우실 필요는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세 쪽에서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앞글자 떼서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잖아요. 교육세 할 때 교자, 교통에너지 환경세 할 때 교자, 농어촌 특별세 농자. 그래서 앞글 따서 뭐 여러분 교교농.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 뭐죠 여러분? 지역 자원시설 할 때 지자, 지방교육세 할 때 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지 이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목적세 종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교교농 지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파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교교농 지지요 그러면 되죠 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농어촌 특별세. 요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이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여러분 지방교육세 요 정도가 우리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목적세로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 어떻게 배운다 그러면 교교농 지지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교농 지지요. 그러면 되죠 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목적세, 보통세 둘 중에 먼저 뭘 잡고 여러분 목적세를 먼저 잡고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세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세라는 것은 입법상의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치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직접세라는 거고요.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정돼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세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바로 직접세가 되고 예외적인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간접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직접세와 간접세.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기억하는 게 여러분 예외적 성격을 띠고는 간접세가 먼저 알으셔야 되고요. 그럼 간접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직접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입법상 조세 이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느냐 이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여러분 일상생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죠. 편의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에 뭐가 보됐죠 여러분? 바로 부가가치세 몇 프로처럼 10%가 보됐죠.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즉 세법에 따르면 바로 사업자가 요 부가가치를 세무서에 납부할 바로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업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거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돼서 그 가격에 대해서 10%로 해서 여러분 바로 소비자한테 이걸 받아내는 거죠. 즉 내가 물건을 100원짜리를 사면 이 100원짜리의 10%는 얼마? 10원이 추가가 돼갖고 얼마? 110원을 여러분한테 받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원은 물건 가격으로 사업자가 먹는 거고 요
100원에 10%인 10원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부가가치세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한테 부담시켜서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는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요 100원의 10%인 10원의 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여러분한테 받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요 부가치 10원은 누가 낸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이때 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냐면은 담세자랍니다. 담세자. 조세를 부담하는 자. 이걸 바로 뭐라냐면 담세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부가치세 10% 국가나 세무서 가서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그냥 물건 가격에 포함시켰을 뿐이죠. 그러면 그걸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서 받은 사업자가 세무서 가서 부가치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거로 예정되는 조세, 이걸 우리 뭐라 한다면 이거를 간접세란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있죠. 여러분. 개별 소비세. 또는 주세 있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세 좀 보죠. 자, 여러분 우리 술 좋아하시나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최소한 뭐 두세 번은 먹는다. 그럼 여러분이 술을 마실 때 소주냐 맥주냐 뭐 여러 가지 양주냐 뭐 여러 가지 술을 마시죠. 근데 그 술의 가격에는 뭐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주세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술 사실 때의 술에는 그 뭐가 포함됐다 이미 주세가 포함됐죠. 근데 그거를 누가 사업자가 주류업자가 세무서 가서 내지만 실제 여러분 술 마시면서 세무서 가서 자 주세 냅니다. 그리고 나서 술 먹은 적은 없죠, 여러분. 그냥 마셔라, 꺾어라, 집어넣어라, 내가 그냥 계속 마셨지.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술의 가격세에는 이미 뭐가 포함됐다 그러면 주세가 포함되는 거죠. 주세는 실제 누가 되는 거고 마시는 놈이 부담하는 거고 내는 거는 세무세 내는 것은 누가 주류업자가 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법률상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걸로 예정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한다면 바로 이거를 간접세란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하나 보세요. 실무 나가면 여러분 부가치세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치세. 그래서 실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은 바로 국가가 거기나 부동산 전문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 사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면 부가치세, 또 그 물건, 부동산에 공급이 일어나면 또는 임대가 일어나면 부가치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면 부가치세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알아두시다 우리. 뭐라 되냐면 요 인지세는 여러분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여러분 우리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매매 계약서는 뭐가 여러분 인지가 첨부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 나가실 거라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인지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이제 전자신고 납부가 되는데, 그러나 뭐는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입법상의 조세 부담의 전가가 되어 있어서 법률상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걸로 예정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간접세라 하고, 간접세 대표가 바로 뭔데? 부가가치세인데 얘는 우리 시험법이다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그 인지세는 실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지세와 부가치세는 이제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요게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직접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은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소득세 등 하여튼 소득세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세다, 여러분? 직접세.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 의미 정도만 좀 봐두시고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이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세 또는 물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세법을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만 법률 용어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또 알게 되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괜히 세법 용어에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 공부 안 할래.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인세, 물세란 말인데 여러분 인세는 글자대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인세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부과된 걸 우리는 뭐라냐면 물세 그럽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기다가 대자를 붙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고 그 대인세 또는 대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대인세는 글자대로 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대인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면 대물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세라는 것은 글자로 사람, 즉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납세물의 개별적 인적성 하나하나 같이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우리는 인세랍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인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 전형적인 대인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바꾸는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바로 뭐죠?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죠. 여러분은 상속세, 증여세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뭘 내야 돼?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이런 상속세, 증여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전형적인 대인세다. 이런 납세 문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황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직장 생활하신 근로자들은 12월 달 되면 우리 1년 동안에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고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내가 그 1년 동안에 받은 세금과 금액에 대한 세금과 그 다음에 우리 매달 원천 징수되죠, 여러분? 징그럽죠, 사업자 스키들이. 예. 자, 이렇게 사업자가 월급 줄 때 그냥 월급 다 주면 좋은데 많지도 않은 월급 주면서 거기서 뭘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죠, 여러분. 요때 세금, 돈을 줄 때 세금을 빼고 준다. 이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법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경제활동을 해보신 분은 가장 들은 세법 용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원천징수죠.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준다.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원천징수죠. 그래서 이거 매달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 당했죠? 12개월 동안. 이거를 나중에 내가 1년 동안에 확정된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내가 더 냈냐 덜 냈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급 받는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아 그러면 더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거고요. 그럴 때 이런 하나하나씩 다 인적상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연말정산인데 가고 1월 달 연말정산 각종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여러 가지 생활 공과금과 관련된 경비 제출했죠. 그게 다 이거 공과금 다 이런 공제하는 거죠. 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은 전형적인 뭐냐면 인세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법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 물건 자체에 중점을 둬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는 여러분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 등의 전형적인 뭐다 여러분 바로 대물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대인세가 되면은 여러분 항상 얘들은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 과세가 되고요.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합산 과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여러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반해서 이러한 대물세 같은 경우는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가 됩니다.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여러분? 개별 과세. 그리고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 여러분 여기는 비례세율을 정합니다.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대인세는 성격상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합산 과세가 되고 여러분 합산 과세할 때는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오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 패턴입니다. 반해서 대물세 또는 물세는 여러분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고 여러분 개별 과세가 되고 여러분 개별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비례세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는 그 물건마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면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 비례세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기 나오는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은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합산 과세를 하면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를 적용하는 무슨 세 여러분? 누진세율 이런 것을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요. 예, 이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특별시에 A 부동산, 그 다음에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다 합시다.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서울에 있고요, 여러분. 예. B 부동산은 부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C 부동산은 어디? 뭐 제주도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인세다, 인세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누가 갖고 있냐? 갑이 갖고 있다 합시다. 갑이. 갑의 명의로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세 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저는 이 바로 갑이 상당히 부럽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여러분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얘가 만약에 대인세다. 그러면 이거 다 누구 거죠, 여러분? 갑 거죠, 갖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한 가액을 가표로 해갖고 합한 가액을 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을 누가 내는가 여러분? 바로 갑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이게 대인세다. 인세다는 얘기다.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인세. 누구별로? 이 갑별로 갑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A 부동산은 A 부동산대로, 그 다음 B 부동산 B 부동산대로, C 부동산 C 부동산대로 이렇게 개별 과세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물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세는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따로따로 나오는 게 바로 대물세고, 인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자를 합산하니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인세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A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A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그냥 취득세 한번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B 부동산 올해 또 취득했다? 그럼 B 부동산 별도로 요거와 A와는 별개로 A, B 부동산 다시 취득세 내. 그 얘기로. 부동산 C 취득했다고? 그럼 역시 C 부동산 취득해서 또 취득세 내. 이렇게 물건마다 하나씩 내는 게 바로 이게 대물세 성격이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재산세 드립니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도 역시 따로따로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과세하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물세죠, 물세. 특히 재산세는 여러분 대물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여러 개 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세 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재산세는 물건마다 하나하나씩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고 여러분? 물세 또는 대물세 그런 거라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시군구 단위했던 거를 전국을 과세 단위로 해서 이걸 합산한 금액, 총 합산한 금액. 그럼 합산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이게 인세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누진세는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과표에 따라서 그 과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이러한 높아지는 구조. 이러한 세를 바로 뭐냐면 누진세를 합니다, 여러분. 누진세. 그래서 계단형 형태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단형 형태. 그래서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올라가는 형태죠. 올라가는 형태. 계단형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소득세라든지 여러분,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에서 바로 소득세 또는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누진세를 구조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요 비례세는 여러분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부과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요. 그냥 취득세 4%가 부과되거든요. 4%. 그러면 1억짜리 사도 4% 내란 얘기고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4% 내란 얘기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 내란 얘기다. 이렇게 얼마짜리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비례세율이라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누진세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득세 내보셨죠? 그래서 소득세는 여러분 과세표는 크게 돼서 6%짜리가 있고요. 15%짜리 6%, 15%, 24%, 35%, 30%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얘기한다. 그래서 누진세는 계단 형태,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과된 세율이 높아지는 걸 말하고 비례세는 그냥 하나의 세율을 쭉 적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비례세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 우리 용어 좀 설명드렸는데 용어 일부 좀 어렵죠? 지금 뭐 조신 분도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용어가 익숙하고요. 용어가 익숙하다 보면 또 이제 알아듣는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은 맨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법률 용어 조금 더 공부하고 나고 이 과정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1교시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